그 다이어트 방법들 중에서 체중을 줄이는 거, 그리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식단을 조절하는 거예요. 간혹 홈쇼핑에서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져요 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 전부 다 뭐라고요? 뻥이라고요. 먹을 거 먹어가면서 내가 체중을 조절하겠다. 이건 다 환상입니다. 가장 유일한 체중 조절 방법은 뭐라고요? 식단을 줄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보통 소식이란 말을 합니다. 적게 먹을 때 그 적은 범위가 어느 정도냐? 식사를 많이 하고 나면 위장이 늘어나요. 그리고 위장은 희한한 근육이라서 먹는 만큼 늘어납니다. 우리가 소식이라고 할 때 위장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내 한 주먹 크기, 주먹 하나 크기가 적당한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크기인데요. 그만큼이 나의 위장의 적절한 크기입니다. 소식을 한다는 것은 원래 이 정도 크기만 하루에 2끼가 먹는 게 소식이긴 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3끼는 먹는데 질병들이 있는데 내가 살이 쪄서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셔서, 다시 말해서 순환이 안 돼서 대사가 안 돼서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5%만 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성분들은 보통 한 3kg 정도만 빼셔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결이 돼요. 면역 다이어트의 식단을 이제부터 구성을 하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 섬유가 지금 현재 영양 7대 영양소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만 중요하게 여겼죠? 메뉴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때는 뭐가 먹고 사는 게 바빴잖아요. 영양 실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안 먹으면 영양 실조가 걸리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더 많아져서, 너무 많아져서 남아 돌기 때문에 그 남아 도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면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에서 남아 도는 것들이 내 몸에서 남아있으면 그게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일부는 맞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굳이 더 챙겨 먹어야 되겠다. 나는 고기를 많이 챙겨 먹어야 돼. 이 생각을 일단은 조금은 버려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평상시에 먹던 고기 종류, 그 다음에 밥 종류 정도만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뭐라고요? 그 밑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땅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뭐가 흡수를 해서? 채소들이 흡수를 해서 얘네들이 우리 몸을 간접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채소들이 주는 것들이, 채식들이 주는 게 비타민, 미네랄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한 물질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채식을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를 더 연구를 하자는 거죠. 저탄고지가 LCHF라고 합니다. LC는 low carbon, 저탄수화물요. high fat, 고지방식이.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요. 지방을 조금 많이 먹으라 이건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요. 남아 돌아요. 걔네들은 몸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살이 찌면 왜 몸이 불편해지느냐? 뭐 살이 끼어가지고 숨이 차기도 하지만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은 다 어디에 보호를 받냐면 지방 속에 숨어가지고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지방은 다 염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만, 나쁜 지방만 조금 빼기만 해도 몸에서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말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LCHM이라고. 그래서 저탄수화물이지만 고미네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저탄고지가 아니라 저탄고채식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채식을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뿌리, 줄기, 잎, 열매, 그리고 흰색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검은색까지 해서 얘네들과 해조류, 그 다음에 견과류, 두부, 버섯까지 골고루 빠뜨리지 않고 먹는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요리법은 생채식뿐만이 아니라 데쳐 드시거나 구워 드시거나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심지어 튀김도요. 그 자리에서 바로 튀겨서 드시는 거는 튀김도 상관없어요. 기름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드셔도 되고요. 밥 먹을 때 물기를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물이랑 꼭 같이 드시는 분들 있죠? 그 습관 없애는 게 좋고요. 국, 찌개, 탕 이런 게 우리나라 음식에서 너무 많아요. 물국찌개탕을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화도 안 되고요. 흡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가 처져가지고 소화흡수도 안 될 뿐더러 얘네들 때문에 비중이 늘어나고 면역이 떨어져서 살이 더 많이 찌게 돼요. 살찌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죽을 많이 드시는 거거든요. 특히나 간혹 잘못된 상식 중에서 속이 안 좋거나 체할 때 죽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히려 죽 드시면 소화가 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냥 적게 드셔서 많이 씹어 주시는 거지, 죽 드시면 그 물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가 더 방해됩니다. 이 국을 끓일 때 탄수화물에 관련된 그 단당류,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냥 섭취되는 당류가 엄청 쉽게 들어와요. 특히나 소금, 뭐 조미료 이런 것들도 많이 넣어야지 그 밖에서 파는 음식들에서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국찌개탕을 안 먹는 것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좋고요. 면역계 환자분들을 치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면역계 환자분들 치료하는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거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 치료하는 가이드도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마른 음식 위주로만 먹이거든요. 심지어 밥도 한번 굳혀가지고 꾸덕하게 만들어서 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마른 음식을 계속해서 씹어 먹으면 침이 많이 분비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뇌가 활동을 안 하면 침 분비가 적어져요. 거꾸로 침 분비를 많이 하면은 뇌가 활동이 좋아지나 봐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옛날부터 꼭꼭 씹어 먹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부딪혀서 침을 분비시킨 다음에 삼켜라, 이런 것들이 침 분비를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물, 국, 찌개탕만 많이 줄여주시라. 그것만 실천하시면 됩니다.